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새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빙판이 된 출근길, 시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수년째 파행 운영되고 있는 광주 명진고의 올해 신입생 수가 24명에 불과합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 속에 교육당국이 대책 마련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광주 시내 도로 곳곳이 도로 파임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겨울마다 운전자들이 고통을 겪어야 할 형편입니다. 왜 그런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움츠러들었던 전지훈련이 재개되면서 전남을 찾는 선수단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관광 비수기인 겨울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하실 때 눈길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 밤새 많은 눈이 내려 곳곳에 쌓여 있는데요. 출근 시간도 평소보다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임지은 기자, 지금도 눈이 내리고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광청동 터미널 광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밤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지금도 좀처럼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옷깃을 파고드는 바람도 아주 매섭습니다. 도로가 미끄러워 차량들도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천천히 이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광주와 장성에는 대설 경보가, 나주, 담양, 곡성, 영광 등 전남 15개 시군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엔 밤새 많은 눈이 쌓였는데요. 특히 전남 서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가 13.5, 장성 10.8, 화순 7.3, 나주 5.7cm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눈의 양도 점점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는 광주와 전남 서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내리는 곳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까지 전남 동부 지역은 2에서 8cm의 눈이,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은 5에서 15cm, 많은 곳은 20cm가 넘는 막대한 양의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눈길 미끄러짐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곡성 견면에서 눈길에 미끄러진 금호타이어 통근버스가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출근하던 노동자 3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강한 바람과 많은 눈으로 하늘길과 뱃길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공항에서는 2편이 결항됐고 8편이 지연됐으며 전남에서도 44척의 배가 운항을 멈췄습니다. 많은 눈이 예보된 만큼 전남도는 1000여 명의 인력이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으며 광주시도 비상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도로에 쌓인 눈이 얼어붙으면서 빙판길로 변한 도로가 많은 만큼 출근길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천동 터미널 광장 앞에서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밤사이 많은 눈이 이어졌습니다. 특보 상황 먼저 보시면 광주와 장성에는 대설 경보가 내려졌고요. 그 밖에 대부분 전남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경보가 내려진 광주와 장성 지역을 중심으로 밤사이 10cm가 넘는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눈구름대가 계속 머물러 있는 가운데 시간당 1에서 2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고 있는데요. 눈은 내일까지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많은 눈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15cm, 많은 곳은 20cm 이상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도 1에서 5cm가량의 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요. 차량 운행을 하시더라도 감속 운행, 안전 운행 하셔야겠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날은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속 70k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도 더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영하 5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낮고요. 한낮 기온도 영하 2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1도 정도 낮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도로가 파여있는 포트홀 때문에 운전하다 놀랐던 경험 있으시죠? 지난 겨울에 내린 폭설로 광주 지역의 도로 파임 현상이 급격히 늘었는데요. 특히 노후도로에서 도로 파임이 많이 발생하지만 땜질식 대응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래된 도로는 많고 예산은 적어서 피해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김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 곳곳에 길이 1m짜리 구멍이 생겼습니다.
도로가 패였다는 걸 미처 발견하지 못한 차량들이 포트홀 직전에서야 아슬아슬하게 피해 지나갑니다. 지난 주말 광주 시내 도로 곳곳에서는 도로 파임 현상, 이른바 포트홀이 생겨 운전자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타당 소리가 났어요. 나만 놀라는 게 아니고 집사람까지 같이 놀랐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 집사람이 차를 체크해 보니까 타이어가 휠이 스크래치가 난 거예요. 인근 도로 상인들은 2주 전부터 도로 파임 민원을 넣었지만 광주시가 제때 수습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제가 한 민원을 한 5번 정도 넣었어요. 그 전에도 이렇게 대형차들이 다니면은 보이시면 저희 건물이 흔들릴 정도로 굉장히 심했거든요. 광주 지역의 도로 파임 현상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상기후와 오래된 광주시의 도로 현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만 6천 건이던 도로 파임은 지난해 급격히 늘었는데 여기에는 폭설의 영향이 컸습니다. 지난 2022년 성탄절쯤 호남 지역에 최대 40cm의 눈이 내리면서 도로 결빙에 따른 파임 현상이 대거 등장한 겁니다. 날씨도 문제지만 광주시에 노후 도로가 많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만들어진 지 10년이 넘어가는 노후 도로는 광주시 전체 도로의 60%에 달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 새로 까는 대신 땜질식 대응만 하고 있는 겁니다. 도로 파임 현상을 근본적으로 없애는데 필요한 예산은 1년에 800억 원 정도지만 실제 투입된 예산은 100억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노후도로에서 발생하죠. 그 신규 포장도로 새로 고쳐놓은 데서 발생 안 합니다. 거의. 올겨울 들어 광주시에 접수된 도로 파임 신고는 1,200건입니다. 이상 기후와 예산 부족이 계속되면서 특별한 대처가 없는 한 광주 시민들의 불안한 겨울 주행은 해마다 반복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광주 명진고등학교 정상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수년째 파행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교육당국이 조만간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조현성 기자입니다. 예비 고1 학부모인 김모 씨는 며칠째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지난주 딸아이가 명진고에 배정됐는데 이 학교에 올해 신입생이 24명에 불과하다는 소식을 접하고부터입니다. 학생 수 부족으로 수년째 정상 운영을 못하고 있는 학교. 상황의 심각성을 뒤늦게 알았지만 그렇다고 딸을 문제가 있는 학교에 대책 없이 보낼 수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학교는 안 보낼 겁니다. 일단은 지금 당장 입학을 하더라도 일단은 뭐 타 지역 전학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명진고의 학생 수는 3학년 44명, 2학년이 36명에 불과하고 재학생과 신입생 모두 계속 학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당초 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 학교에 배정된 학생들은 저희가 교육과정 선택 과목 이수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최대한 지원을 하고 그 학생들이 교육력이 낮아지지 않도록 저희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야죠, 당연히. 하지만 학부모와 교원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교육청은 관련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우선하는 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광주교사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교육청이 특단의 대책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의 정상화가 어렵다는 점에서 법인 이사들에 대한 취임 승인 취소 처분도 가능하다며 학교와 학교 법인에 대해 즉각적으로 특별 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지난 21일 오후 1시 반쯤 담양군 불태산 해발 650m 지점을 오르던 70살 박모 씨가 10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함께 산을 오르던 동호회 회원들의 신고를 받은 구조대가 2시간 반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박 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옆에서 떨어지던 돌을 피하려다 발을 헛디뎌 추락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움츠러들었던 전지훈련이 재개되면서 전남을 찾는 선수단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관광 비수기인 겨울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육상 트랙이 설치된 목포 종합경기장.
인천에서 온 육상 꿈나무들이 추위에도 훈련에 나섰습니다. 국제규격의 9개 레인을 갖추고 청소년 체전 등을 앞두고 있다 보니 선수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좀 새로 지은 경기장이다 보니까 일단 깨끗하고 그리고 레인도 9레인까지 있어가지고 좀 더 원활하게 훈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목포뿐만 아니라 전남 곳곳에서 동계 전지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뜻한 정남진을 찾아 전지훈련으로 온 전국 유소년 축구팀만 30여 개로 함께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쾌적한 시설과 남도의 맛있는 음식, 인센티브와 관광지 견학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혜택에 만족도도 높습니다. 선수들이 이제 뭐 경기만 하는 게 아니라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든지 뭐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저희가 올 한 해 이제 뭐 시즌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좀 효과를 얻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장을 선택했습니다. 네. 동계훈련을 위해 전남을 찾은 선수들은 지난 2020년 6만 명 수준에서 3년 만에 6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지훈련과 각종 스포츠 대회로 952개 팀, 연인원 24만 명의 선수가 전남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선수와 가족들이 숙박업소와 식당 등을 이용하면서 227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되죠. 특히 요즘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정말 음식점이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겨울철이고 비수기고 그러는데 이번에 저희 동계훈련이 저희 집으로 오게 돼서 전국체전 개최 준비로 22개 시군에 2천여억 원을 들여 체육시설을 정비하는 등 스포츠 기반 시설을 구축해온 전남. 톡톡한 효과를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여수상공회의소 임원 선거가 다음 달로 예정돼 있습니다. 3년 전 선거에서는 투표권 경쟁이 벌어져 지역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았는데요. 상공회의소가 금권 선거 논란을 불러온 추가 회비 제도의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다음 달 말로 예정된 여수 상공회의소 신임 회장 선거. 회원사의 투표로 먼저 43명의 의원을 선출한 뒤 이들이 회장을 뽑는 간접 선거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회장 후보들은 자신에게 우호적인 인사들을 한 명이라도 더 의원에 당선시켜야 유리합니다. 이 때문에 3년 전 의원 선거에서는 투표권 확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의 회비를 추가로 낼 때마다 한 개의 투표권을 더 얻을 수 있는데 수많은 회원사가 이 제도를 이용하면서 1,700표였던 투표권 수가 3,800표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상위 회장 선거가 돈 선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일었던 이유입니다. 여수상공회의소가 회비가 작은 것도 아니고 그거는 불법 선거를 하는 건데. 올해 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모두 4명. 이번에도 과열, 혼탁 선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상공회의소가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24일 열리는 정기의원총회에서 추가 회비 제도의 폐지 여부를 논의하기로 한 겁니다. 대기업과 영세업체의 투표권 격차가 심해 추가 회비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금권 선거 논란이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는 점에는 대다수 회원사가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 추가 회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중지를 모아서 결론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장 후보군 가운데 일부는 추가 회비를 금지하지 않으면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의원총회 결과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 동구 남구갑의 현역인 윤영덕 의원은 어제 효천역 광장에서 출마 회견을 갖고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무도한 폭주를 저지하고 정권 교체의 선봉장이 될 것이라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나주 화순이 현역인 신정훈 의원도 혁신도시에서 출마 회견을 갖고 힘 있는 3선 의원이 필요하다며 지방에도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 현역 의원과 예비 후보들도 잇따라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어제 전남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에 살아도 균등한 기회와 보편적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차기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강한 민주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를 지낸 문금주 예비후보도 고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지역에는 단순한 변화가 아닌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며 농수축산업을 위한 최저가격 보장제와 남해안 종합개발청 유치, 농어업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총선 출마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정리해 알려드리는 총선 브리핑 시간입니다. 광주 광산갑 출마를 준비 중인 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어등산 관광단지 민간 개발자인 신세계 프라퍼티 측과 간담회를 열고 스타필드 조성 계획과 지역 소상공인들과의 상생 방안을 들었습니다. 광주 북구갑 출마를 준비 중인 민주당 정준호, 문상필 두 예비후보는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같은 당 조호섭 현 의원이 지방의원들을 줄 세우게 하고 있다며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 CES에서 국내 기업들 제품들이 호응을 얻었는데요. 특히 충남 천안에 있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창업벤처기업이 만든 초경량 보행 보조 로봇이 2개 부문에서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대전문화방송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미국에서 열린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 부스. 남성이 주황색 기기를 착용하고 걷기 시작합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창업벤처기업이 만든 초경량 보행보조 웨어러블 로봇입니다. 1.6kg으로 가볍고 접으면 길이 23cm, 폭 6cm로 휴대성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양옆에 모터가 있는 기존 제품들과 달리 모터가 하나만 있어 움직임에 제약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직접 착용해보니 걷거나 뛰는 것뿐 아니라 무게가 가볍고 크기가 크지 않아 이렇게 앉거나 눕기에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 제품은 기술력과 혁신성을 인정받아 박람회에서 2개 부문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다리와 허리에 착용하는 벨트도 체형에 따라 조절할 수 있어 하나의 제품을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람 폭에 맞춰서 조절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사이즈를 만들어야 되고요. 보행을 돕는 기능 외에도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는 기능도 있고 보행 데이터를 수집해 이를 분석해주는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했습니다. 지난해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테스트 결과 4주 동안 기기를 사용했을 때 평균적으로 다리 근력이 22%, 보행 속도는 14% 이상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소에는 차 건널목, 지하철역의 그 계단 이런 게 보면은 걱정부터 앞섰는데 요즘에는 다른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거의 같이 움직일 수 있고 해서 자신감도 생기고 아주 좋았고. 또 물류 배송이나 건설 분야 노동자 등에게도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업체 측은 다음 달 기업 판매를 시작으로 상시 체험과 운동을 할 수 있는 트레이닝 센터도 열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대통령의 별장으로 쓰였던 충북 청주의 청남대가 지난해부터 입장 예약제를 폐지하고 차량 입장을 허용하는 것을 두고 논란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의 주문으로 근처 상가를 거치지 않고 차량이 청남대로 들어가고 있는 건데요. 찬반으로 나뉜 주민들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충북 김대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청남대로 가는 편도 1차선 도로입니다. 평소 차로 15분이면 가던 문희 사거리에서 청남대까지 11km 구간이 길게는 3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축제 기간 한꺼번에 차량이 몰려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원래는 사전에 예약한 차량 500대만 입장하고 나머지는 문희면 상가 지역에 주차한 뒤 매표소에서 표를 끊고 셔틀버스를 타야 청남대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3월부터는 예약제가 전면 폐지돼 모든 차량이 문희면 상가 지역을 들르지 않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김영환 지사가 과감한 개혁과 규제 완화를 강조하면서 10년 넘게 지속됐던 예약제를 없앤 겁니다. 이것이 해제가 된다면 청남대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 명소가 될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사랑하는 힐링의 장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10달이 흘러가면서 문이면 상가 중심에 있는 청남대 매표소는 굳게 닫혔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매출이 30에서 50%까지 줄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거쳐가질 않으니까 바로 들어가시면 거기서 가셨다가 바로 그냥 나가버리시지 여길 들어오지를 않으셔요. 손님이 당연히 안 오죠. 그러니까 반도 더 줄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는 다 상권이 죽었어요. 이쪽은. 그래갖고 굉장히 힘들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성수기만이라도 예전처럼 차량 입장을 제한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500대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여기서 우리 지역 경제 살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약속을 지켜달라는 그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예약제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청남대에 올 수 있어야 결국 상권도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가장 편리한 곳을 찾아가지 불편한 곳을 안 찾아간다는 시대에 와 있는데 이제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여기서 와야 된다는 논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청남대는 예약제를 폐지한 뒤 청남대는 물론 상권도 활성화됐다고 말합니다. 지난해 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해보니 방문객의 35%가 문이면 음식점을 이용한 것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1년에 며칠 정도 인파가 몰릴 때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수기 축제 기간 주말 이런 때는 그 셔틀버스를 운행을 해서 그 문의에 주차를 하고 셔틀버스를 타고 들어오게 하는. 상인들은 전체 상가 여론조사를 거쳐 차량 입장 제한을 다시 청남대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주민 간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 갈등으로 번지진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김대우입니다. 올겨울 이상고온 현상으로 얼음이 얼지 않으면서 전국 곳곳의 겨울 축제가 잇따라 취소되고 있는데요. 경북 영양군은 예외였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겨울 축제가 열렸는데 관광객이 몰려 성황을 이뤘습니다. 안동문화방송 김경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양군에 있는 낙동강 지류 반변천이 꽁꽁 얼어 빙상장으로 변했습니다. 두꺼운 옷으로 중무장한 관광객들은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고 서로 썰매를 끌어주기도 합니다. 빙상장도 있고 설매장도 있고 빙어도 잡을 수 있어서 좋아요. 재밌어요. 영양군과 영양군 체육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영양꽁꽁 겨울축제가 올해 처음으로 개최됐습니다. 작년까지 무료 스케이트장만 운영되던 이곳에 눈썰매장과 회전 눈썰매장이 새롭게 들어섰고 빙어잡이와 같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스케이트 타고 썰매도 타고 썰매 열차 타고 오리도 만들고 언니랑 연어리를 만들어서 재밌었어요. 축제가 열린 지 2주 만에 방문객 수는 10,000명을 넘었고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지난 주말에는 6,000명 넘는 관광객이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지방에 요새 바가지 요금 이런 게 좀 많다고 해서 걱정했었는데 와보니까 매점도 다 저렴하고 시설도 깨끗한 것 같고 그래갖고 다음에 또 하면은 또 찾아올 의향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상 기온 탓에 얼음이 얼지 않아 안동 암산 얼음축제 등 전국 겨울축제가 줄줄이 취소되기도 했지만 영양군만은 예외였습니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이곳 빙상장의 얼음 두께를 측정해봤더니 27cm가 나왔습니다. 자연적으로 골바람이 계속 불어오고 그리고 그늘진 지역이라서 항상 얼음이 두껍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음 두껍게 유지된 만큼品질도 괜찮습니다. 영양군은 이번에 처음 열린 꽁꽁 겨울축제를 경상북도의 대표 겨울축제로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자연 얼음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양은 자연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축제로 정례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주말부터 비 소식이 예보돼 있어 영양 꽁꽁 겨울축제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임시 휴장한 뒤 수요일부터 다음 주 주말까지 연장 운영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밤사이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현재 특보 상황 보시면 광주와 전남 장성에는 대설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에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경보가 내려진 지역을 중심으로 밤사이 10cm가 넘는 눈이 내려 쌓였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현재 시간당 1에서 2cm 안팎의 약한 눈이 내리면서 눈이 계속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까지도 큰 눈이 예보돼 있어서 철저히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15cm, 많은 곳은 20cm 이상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도 2에서 8cm 안팎의 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차량을 운행한다 하더라도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속 70km 안팎의 강풍이 불겠고요. 특보가 내려지지 않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도 시속 55km에 달하는 거센 바람이 불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많이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 영하 6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은 기온으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도 영하 3도로 내내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2도가량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